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재테크 방송. 오늘은 목요일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어저께 여의도의 재건축 바람이 드디어 성공이 났다는 기사라든지, 최근에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안에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아파트를 또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하자라고 해서 최근에 또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구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여의도 목화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급물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정성 검토 최하 등급 여의도 16개 단지 30년 넘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목화 전용 89평방미터가 호가가 18억이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서울시 규제가 변수다. 집값 부추긴다. 3년째 중단. 안전위험시 주민 불만 고조, 서울시장 선거 이후 완화 기대라는 이런 단계가 말이 있네요. 예, 그럼 또 이 조선 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수도권 아파트도 리모델링 바람. 쉽게 말하자면 재건축 기다리니 집값 오를 때 하자라는, 그래서 아파트 보니까 조합 설립 추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재건축이란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일단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일명 도시정비법이란 그 법에 의거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념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순 등 하는 행위인데요. 근거 법령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리모델링이란 일반적으로 대수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수선이란 것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수선이란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그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겁니다. 또는 기둥을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볼을 정설 해체하거나 지붕토를 정설 해체하거나 등등 다가구 주택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하거나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또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정설, 해체 또는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등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수선은 다 아는 얘기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리모델링을 봐주느냐라고 문제 입장에 있어서, 이 늘어나는 것도 일정한 경우에 인정해 준다. 어떻게 하냐면, 리모델링도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30%에서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각 세대의 주거 면적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증축하는 것도, 또 아니면 자기 면적을 또 앞으로 또 다른 낼 수도 있고 뒤로 낼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주택 같은 경우는 30%,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만약 50평이면 15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앞뒤로. 그다음에 만약 국민주택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40%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파트 입장에서 이 40%까지 증가하니까 요즘 리모델링은 바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아파트를 보면 통상 살펴보면 25평 이하 평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나 바로 늘릴 수가 있으니 이것도 리모델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도 많이 요즘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 아파트가 이제 우리가 이 15 가구가 산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드는 방법은 그러면 이 세대수가 만약에 10세대가 산다면 15%면 뭐 1.5세대 정도 뭐 그러나 보통 아파트가 뭐 한 동에 뭐 100가구가 사나요? 100가구 산다면 15채까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으로 또 리모델링 하는 바로 그런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인정해 준다. 그 다음 또 리모델링은 뭐냐면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땅이 많으면 괜찮지만 땅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증가하려면 이렇게 또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올린 것을 또 처분해가지고 처분 수익 대전을 또 리모델링 비용을 또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우리가 아파트가 통상 15층이 넘으면 3개, 3층까지 즉 올릴 수가 있고 14층 이하는 이와 같이 2층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이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아파트 지었는데 그 아파트 지을 때 설계도 구조도가 만약에 분실되어 있다. 그러면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못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럼 리모델링을 하면 누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비율을 거쳐야 되거든요. 왜 비율이 필요하면 결국은 아파트 소유자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체는 크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입주자하거나 사용자,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는 누구냐? 보면 통상적으로 입주자는 다 알다시피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을 최초에 분양받은 소유자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비호자 쉽게 좋은 빈속을 입주자라고요. 이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즉 공동주택을 임차 즉 전세나 임대를 주고 그런 사람들도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리주체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이와 같이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한 분 또 만약에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까 신문에 나왔다시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만약 결성됐다면 주택단지 전체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런 단지 전체를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75%가 동별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된다. 이것도 바로 입주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주택단지 전체를 하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5단지, 6단지 있다면 그런 5단지 전체가 하지 않냐고 어떤 동만 할 경우는 그 동별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해 할 경우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지 않냐고 할 경우에는 입주자가 사용자 관리주체 할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또 이 관리주체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지 않냐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동의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된 계획서를 갖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리모델링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비를 어떻게 얼마 정도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다음 소유자가 각각 비용 분담은 얼마 정도 부담을 할 것인가가 같은 내용을 담아서 계리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의 절차를 보면 약간 사인 받은 걸 갖고 허가 신청을 하는데 리모델링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은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말합니다. 같이 구청장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 이제 허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하는데 시공자 선정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거쳐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같이 공사가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허가를 신청한 그러한 곳에 가서 사용 검사를 받고 합니다. 보셨나요? 그렇죠. 아까 리모델링을 보면 이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40%까지 정축이 가능한 시점에서 땅만 있다면 앞뒤로 늘리고 해서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많이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즉 아까 말한 대로 15년 지난 아파트 그런 것도 한번 투자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고 하니 그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두고 어떻게 투자에 참여해보면 어떻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